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하세요. 턱을 자. 턱을 막 쳐들고 저. 어우. 너가 무슨 영웅이냐? 그러니까요. 영웅놀이 중이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너의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야. 와. 혼자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선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거보다 뭐 네. 더도 덜도 없습니다. 네. 거짓말은 해야겠고 처벌은 받기 싫고. 그렇지.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네.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묻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바꿔버렸죠. 그래서 증인 선서를 전부 다 하는 모습을 봐야 거부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증인 선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마음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 선서 해라라고 했는데 모두 증인 선서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증인 선서를 안 하나? 그렇게 해서 묻게 되고 그 장면이 저렇게 찍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한테 저 사람은 지금 말씀처럼 그 범죄를 오늘 국정조사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날 와서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국조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들고 가는 마이크를 잘못 갖다 준 거죠. 네, 잘못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와라 회수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검사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사 한 명 그 임명하고 하려면 한 매년 10억 이상 들거든요. 검사 연봉 줘야죠. 계장 둘 있죠. 여직원 있죠. 집기 있죠. 그러니까 공직자는 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내가 10억 이상 투입이 된다. 네. 그래서 공익적인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박사님 모습 보십시오. 너무 거만하고 그렇지. 시원하시고 진짜 국민 앞에서 너무 건망을 떠는 게 도대체 이 검사 생활 뭐 5년 10년 하면 다 저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저자는 민간인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고요. 저렇게 턱은 쳐들었는데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 그 턱을 쳐들고 건방 떨던 박상용이가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는 조아려. 그래요? 네.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을 장윤선 기자의 취재 편의점에서 그 장면을 또 포착을 했는데요. 그거 영상으로 잠깐 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저 봐라 저. 누구야 누구? 저 아이고 저 봐라. 저 봐라 저. 그 검사 선배거든. 야, 저 웃는 거 봐라 저. 공손해졌네. 손 모으고 있네. 기죽지 말라고. 기는 죽었어. 저 봐라 저. 아이고야. 이 지금 뭐? 아니 국민의힘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지금 메시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김영동 의원은 지금은 박상용 검사의 편이 되어줄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같이 조작했어? 그리고 그치. 유상범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박상용을 살아있는 권력의 재단 앞에 선 검사다. 와. 이런 페이스북. 야, 그거 한패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범, 지금 공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죽어 있는 정적 제거하려고 조작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애들이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던 애들이 아니라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왜 저러냐? 그 뻔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윗선 수사 해야 되잖아요. 박상용은 국정조사에서 잘 현장에서 그날 벌어진 일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고, 박상용 평검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수사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합니까? 네. 불가능하고요. 그거 쭉 따라 올라가야 돼요. 수험지검의 부장, 그렇지. 제가 이름도 다 적어놨는데 네. 부장, 차장, 수원지검장, 저기 있네 저기. 예? 저기 뭘또 들고 오셨네요. 김영남, 김영일, 홍승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에 대통령. 어. 여기 윗선 수사로 가면
국민의힘과 공모했다는 게 다 드러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지. 공범 자백 중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저거 믿고 박상영이 그렇게 거만한 표정 짓는 거예요? 당연하지. 박상용의 그 네. 표정이 이제 이들을 줄줄이 엮어서 심판대에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홍승욱, 김영남, 김영일, 박상용 여기가 있어요. 여기. 끝에. 끝에 끄트머리에 여기 있어요. 행동대장, 예, 행동대원 정도. 여기 행동대원. 사냥꾼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 김영일 네. 차장검사는 사실은 원래 이 사건 수사 담당 차장검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쑥 날라와. 스카웃돼서 예,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이 수사에 투입되면서 아. 박상용을 김영남 통해서 육부장 통해가지고 지휘를 한 거죠. 그 김영일, 그 다음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김영일이에요, 김영일. 네. 날라와 갑자기.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 이날 박상영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근데 박상영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이 왜 선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박상영 검사가 제가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랬죠? 그랬더니 서영교 위원장이 아니 마이크 안 줄 건데 그냥 하세요.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설전이 있었고 잠깐 나가서 대기하면서 증인 선서 준비하세요. 라고 하니까 박상영 검사가 나갔다가 이제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 나중에 입장문을 냈는데 네. 애초에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내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 지난 인터뷰에서도 아마 잠깐 밝혔던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뭐 비판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검찰이 조작으로 기소를 한 것을 상당히 좀 힘이 실리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뭐 증언 같은 것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의 그 기관 증언하고 실제 국정원장의 증언하고가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실제 그 당시에 수원지검의 발표나 아니면 박상용 검사 측의 주장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그 교도관들의 진술도 나왔었거든요. 네. 교도관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명확하게 뭐 연어 그 술파티 관련해 가지고 없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거짓말인 것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거의 개입해서 그거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실제 그래서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박상영 검사가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썼어요. 리호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증언이나 이런 진술 같은 경우는 틀리다.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70만 불을 뭐 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나왔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초청 명단에 없었다는 것만 가지고 니네가 이 사람이 그때 돈 받아갔다는 말이 틀렸다라고 자꾸 주장하냐 이제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반박을 또 한번 해주자면 실제 리호남이 그 당시에 필리핀의 그 초청 명단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제3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박상용 씨는 이거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좀 잘못해서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단으로는 없어도 실제로는 거기 존재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는데 그걸 인정 안 해줬다. 이제 이게 바로 박상영 검사의 주장이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실제 거기 없었고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네.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3국에 네, 있었다. 제3국에.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비껴가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박상영 검사가 얘기하는 게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특히 박상영 검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돼버렸어요. 자신의 페이스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게 페이스북에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적어줘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부여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그래요? 쓰는 게 아니고. 예, 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많이 보거나 그다음에 글을 많이 올리거나 뭐 이런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그런 종류의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게 페이스북인데 처음에 박상용 검사가 시작했을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검찰청 근무하는 검사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써주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메타에서 부여한 네, 그렇게 돼버려. 지금 제가 신분이- 그래서 봤더니 지난 토요일 날 인플루언서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고요. 지난 토요일에 9,600명인가가 이 사람을 팔로우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진짜네. 10,000명 됐네요. 10,000명 넘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과연 현직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고 이게 올바르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크리에이터.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됐다니까요. 네. 자세히도 보셨네요. 나는 이게
박상현 검사의 이 심리를 내가 분석했어요. 이 사람 지금 왜 이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뭐 자료 같은 것들 가운데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으로만 뭘 가져가고 네, 가져가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려면 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쭉 반박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또 들여다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노영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상윤 검사 입장도 다 얘기를 하셔서 큰 틀에서는 맞는데 만약에 지금 박상윤 검사 얘기하는 그 주장의 초점은 뭐냐면 이종석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당시에 리오남이 뭐 필리핀에 없었다. 그거는 이미 법원에 현출된 자료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좀 낮다고 판단돼서 배척된 증거다. 이게 박상윤 검사의 주장이에요. 근데 네. 노영민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는 그런데 제3국에 있었다는 그 증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또 재심이고 재심 사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장르만 여의도에서 기록을 보지 않고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네. 문제가 있으면 재심으로? 법원에 재심을 해서 판결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박상윤 검사가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면서까지 그 SNS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박상윤 검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있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조사보단 차라리 재심을 해라. 그렇죠. 근데 네. 국정조사는 그게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재심은 몇 년 걸려요. 그리고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선서 안 했잖아요. 진짜 그 사람 예. 나쁜 엑스예요. 예. 나쁜 놈이에요. 아니 네. 국조특위에 가서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한동훈 네. 핸드폰 안 주듯 네. 검사가 떳떳하면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취소 안 한다는 보장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선서하겠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현직 검사가 지금 그렇게 방송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부 네. 방송사 작가들이 굉장히 박상영이 방송을 즐긴대요. 그래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돈이 많고 네. 차가도 돈이 많다는데 네.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 열리면은 네. 지금 오늘 저녁에 페이스북 하나 쓸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정성호 장관이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검사가 네. 방송에 나와서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지휘권 발동해서 못하게 해야 돼요. 네. 장관이. 네. 장관이 해야죠. 본질이라고 봐요. 처음부터 이 사건은 내용 상관없어요. 이재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이 정범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틀이 뭡니까? 보고는 했잖아. 보고를 안 하고 할 수가 있나 이게? 보고했잖아. 이런 거예요. 보고했어. 보고했으면 인식도 있었겠네. 이 돈이 나를 위한 거라는 인식이 있었겠네. 거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한 겁니까? 치시를 했어야지. 치시가 있어야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상용 검사가 드러낸 게 이제 본인의 아마 내면의 인식일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그렇게 해. 이거는 야 어떻게 부지사가 그걸 혼자 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무조건 도지사가 아는 거지. 해. 그 오더를 받아서 그 수사 지휘를 받아서 많이 하잖아요. 후배들한테 그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그렇죠. 취재 지시는 하죠. 네, 취재 지시 하잖아. 야, 이거는 무조건 그거 한 거 잘못된 거지. 선배 그게 아니라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게 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일단 가봐. 네, 일단 그러니까 그 수사 지휘를 받아서 야, 이게 둘이 정범이네. 정범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화영이 보고도 받고 보고하고 보고하기 전에 지시도 받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도지사에게 있었어야 되네. 이렇게 가려고 한 거죠. 그렇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 이 와중에 사실은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300만 불이 건네지는 과정에 존재한 리오남과 관련된 국정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리오남과 관련된 자료, 정보 이게 어디서 생산되느냐? 국정원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어제죠? 지난주에 국정원에서 파견 검사가 내부 자료 일부를 선별해서 제출을 하고 중요한 사실, 이 리오남과 관련된 사실을 누락시킨 것으로 국정조사 특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원장이 이례적으로 특위에 직접 출석을 해서요.
파견 검사가 대북 송금 내부 자료를 누락을 했고 이것은 자신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국정원에서 이 자료를 누락한 검사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였고 그리고 이 뒤에는 청와대 당시 대통령실이 존재한다라는 이 커넥션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검사는 유도현 부장검사라는 사람인데요. 국정원 감찰부서장을 맡으면서 말씀드렸던 이 300만 달러가 건네지는 과정과 관련돼서 북한 첩보 수집부서가 검찰에 제출했던 보고서 66건 중에 13건만 제출하도록 나머지는 비닉 처리, 그러니까 비밀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국정원 사건을 막 만들어 가요. 예. 사건을 막 해, 확인을 해. 사건을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사건을 확인해 간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를 알 수 없는 대상이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북한 공작원, 뭐 북한에 보낸 돈, 방북 비용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국정원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근데 이게 뭐예요? 진술로 다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리오남이라는 존재의 진술이 처음에 어떻게 입증된 거냐면 내가 갔을 때 만났다. 이런 그렇죠. 진술이 쌍방울 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재판부가 그걸 인정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박상용 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주요하게 어차피 그거 근데 위법 나왔잖아. 불법인 거 맞습니다. 나왔잖아. 예. 에서 핵심이 그런 진술들의 인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러면 실제 리오남이 거기 있었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 리오남을 만나서 진술을 받아보자. 이걸 못 하잖아요. 못하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어떤 관점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이거를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고 심지어 재판부도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 이 정보에서 리오남이 거기 있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하면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게 있었던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이 전형적인 북한, 그러니까 그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데 뭐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확인할 수 없는 대상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검찰 측의 우호적인 피의자들의 진술로만 구성. 예. 이거는 거의 같은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완전 허위 날조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그때도 이제 날짜나 뭐 출입국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들이랑. 그럼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까지 왁구를 딱 맞출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기자의 감으로. 예. 이 북한이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날짜 왁구를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파악하기가.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프로가 개입이 되어 있네. 국정원이 개입이 되어 있네라는 생각을 초창기에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보면 지금 국정원의 자료를 선별적으로 취합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어떤 걸 누락했고 예. 심지어 국정원장이 국회 나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공소 사실에 포함된 그 날짜에는 없었던 걸 우리가 확인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오남, 왜 리오남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리오남은 북한의 대북 방문의 대가로 건네진 3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장소 2019년 7월 24일에서 27일 사이에 그 장소에 없었다. 필리핀에 없었다는 증거를 국정원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어요. 객관 의무. 그러니까 범죄 의심이 들어가지고 쭉 수사를 해서 내가 이게 죄가 있다고 판명하고 기소를 할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하고 다른 증거가 발견됐을 때 내가 틀렸네? 그럼 기소를 안 해야지. 그게 객관 의무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주관이 아니잖아요. 기소는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실 그게 거잖아요. 공무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국정원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수사 방향과 혹은 김성태가 진술하는 것과 다른 객관적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예. 김성태는 마닐라에서 이호남이 만나가지고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는데 예. 이호남이 마닐라에 없었어 그때. 그러면 객관적 물증이 발견되면 검사가 김성태는 이렇게 진술하지만은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발견됐다. 네. 그래가지고 쭉 검증을 해보니 이거는 김성태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빼 그거 빼. 그렇죠. 우리 스토리하고 안 맞아 빼. 예. 우리하고 맞는 것만 골라.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에 통과시킨 전형적인 법의 곡제의 행태입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그걸 갖다가 묻어버리는 이게 전형적인 그 행태인데 우리가 진짜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검사가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 뭐 네. 천하람 의원이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막 하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그 말하는 거는 기록으로 다 남아야 돼요. 무조건. 예. 기록으로 남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자백을 받아낸다면 이건 전부 불법 수사로 간주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다른 범죄를 갖다가 막 가져오면서 너 이거 뇌물 엄청 크게 때려 맞을래? 아니면 이재명 자백하고 좀 싸게 맞을래? 이런 얘기를 했다 쳐요. 그게 예. 뭐 진실을 위해서 그런 얘기 했다 치면 그걸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근데 그런 말 기록에 못 남기잖아요, 검사가. 그렇죠. 예. 못 남긴다는 건 이건 고문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게 별건 수사 아니에요. 그렇죠. 엉뚱한 거 가지고 밀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지금 유죄 판결 받았다가 나쁜 사람이다. 판결로 다 끝났는데 뭐 자꾸 시끄럽게 떠드냐.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원 고등에 나온 판결문들 쭉 읽어보면은 박상용 검사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위협, 100억짜리 뇌물이다. 뭐 등등등 위협했던 것대로 기소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이화영 부지사가 7년 넘게 형 받은 거는 쌍방울한테서 법카를 갖다가 1억 넘게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1억 넘어가면 그런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박상훈 검사가 했다는 약속 예. 이것 또한 그 짐작이 가는 대목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대로 그거를 예. 카드를 뭐 카드 이런 얘기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 얘기인 거죠. 결국에.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사건인 거잖아요. 쌍방울의 돈이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 필리핀으로 갔는데 김성태를 붙잡아다가 이 돈이 뭐야라고 계속 이제 말하자면 한 거잖아요. 진술을 받아요. 근데 이 돈이 그 당시에도 이게 뭐 도박빚이나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이 북한에 간 걸로 하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북한에 간 거야. 북한에 왜 갔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퀘스천이 붙었어요. 이게 그러면 쌍방울 얘네가 주로 죽고자족하고 이런 애들인데 네. 이게 이제 북한 관련된 사업을 띄우기 위해서 쌍방울 쪽에서 플레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간 거예요. 근데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아 쓴 걸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법인카드를 받았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무렵에 변호사 대납 이슈가 변호사비 대납 그게 한꺼번에 엮이기 시작하는 거죠. 변호사비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방울의 돈이 필리핀으로 넘어갔네. 이게 석연치 않네. 근데 필리핀에서 이 돈이 뭐 북한 관련 연관성도 있고 이 김성태가 개인적으로 뭘 한 건가? 근데 동시에 그때 경기도 부지사한테는 법인카드를 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간 판이에요. 그렇게 흘러간 거죠. 이렇게 예. 흘러가서 예. 결국엔 여기서 그때 필리핀에 리오남이라고 하는 북한 공작원이 있었네.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의 추론입니다. 예. 그럼 이 쌍방울 돈이 리오남으로 건너가고 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게 이화영과 연관성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그거 아니야? 이재명 지사 이재명 관련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애초부터 있었던 건 또 아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계속 흔히 말하는 대로라면 골을 넣기 위해서 드리블을 계속한 그러니까 거죠. 이게 각각의 개별건들이 이렇게 이제 묶이면서 이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김성태는 계속 해외에 있었고, 이거를 이제 국내 검찰들이 계속 이제 말하자면 브리핑을 통해서 판을 키워왔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김성태한테는 해외 도피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놓고 뭐 실제로 그런 게 맞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온 판인 거죠. 그 실제로 말씀드린 그 이호남이 없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당사자인 대북 송금을 받은 당사자인 이호남이 없었다라는 자료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건네지 않은 자료에는 예를 들면 김성태가 2019년 7월에 해외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첩보라든가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빙자해서 주가 조작을 시도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보고서 또한 그러니까 관련해서 본인들이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골인하기 위한 이재명 당시 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고 이화영 부지사를 종범으로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기 위한 나머지 자료들 불리한 자료는 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검에서도 수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검찰의 추악한 조작 수사가 마침내 꼬리를 밟히고야 말았습니다. 리오남이 있지도 않았던 장소에서 돈을 줬다는 김성태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국정원의 핵심 자료까지 뭉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타겟은 오직 이재명 하나였다는 박상용 검사의 속내, 그 추악한 고린을 위해 심판 멱살까지 잡으며 달려온 광기의 질주가 입증된 셈입니다. 억지 진술을 짜 맞추려 연어 파티를 열고 변호사에게 굽신거렸던 그날의 진실. 이제 특검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